네, 저는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교수를 재직 중이고요. 수원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벤처 창업 전략에 대한 강의를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로 그 정부 지자체의 과제나 기업 협력 그런 사업을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. 지금 제가 30년 정도 대기업에서 경영, 마케팅 이쪽 분야로 일을 했었고, 경영 지도사를 이제 최근에 한 5년 전에 취득한 이후에 그런 경영 컨설팅, 마케팅 컨설팅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그 ESG 쪽에 그 분야로 많이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을 주로 담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그 ESG 메타버스 시대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이제 주제를 정했고요. 사실 그 주제는 제가 이번 6월, 7월 동안 용인시 산업진흥원에서 이 똑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3시간짜리 강의를 9회차로 나눠서 했는데, 그 중에 이런 ESG라든지 메타버스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주제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초반에는 제가 이제 ESG하고 메타버스를 각각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. 작년 말부터.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공부했나 그거를 좀 소개를 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ESG 경영이 지금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,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ESG 경영을 좀 추진할 수 있을지, 그런 측면에서 어떤 큰 그림, 미션, 비전 같은 큰 그림을 먼저 좀 봐야 되고, 각각 ESG 각각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,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뭐가 있을지,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저자님의 ESG 경영 전략의 핵심 관점과 하고 싶은 이야기. ESG 경영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실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일단 개념적으로는 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, ESG는 기존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의 중심으로만 이제 봤다면 기업들이, 지금은 환경, 사회, 그다음에 지배구조, 투명 경영 이런 쪽 분야를, 특히 이제 이런 게 비재무적인 성과 아닙니까? 이런 분야도 중요시해야 된다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주주 중심의 그런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트렌드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해관계자라는 게 주주뿐만이 아니라 협력사라든가 근로자, 소비자, 지역 사회 이런 다양한 계층의 관심사와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한마디로 기업은 이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리스크 경영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ESG 경영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아무리 재무 성과가 좋아도 비재무적인 그런 성과,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에서 하나만 잘 못해도 회사의 경영에 큰 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최근에도 뭐 안전사고 많이 터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에 대한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어쨌든 ESG는 현재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일부, 그다음에 공기업 일부가 많이 경영에 접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나 혹은 스타트업들도 ESG 경영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고요. 최근에 보면 이제 제가 스타트업의 어떤 정부 창업 지원 사업도 많이 평가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4년에서 7년 차 되는 그런 도약기에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도약 패키지라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보면은 사업 계획서 항목에 아예 ESG 실천 방안, 경영 방안, 추진 방안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스타트업도 이제 중요한 그 항목이 되어 있는 거고요.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행정에 이런 ESG를 접목할
그런 것들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혹은 또 학교에서도 ESG 교육이 언제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즈니스에 함께 참여하시려고 하시는지요? 저는 올해 대기업, 중소기업, 대기업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혹은 이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그 ESG 교육, 그다음에 진단 및 컨설팅을 좀 수차례 진행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컨설팅 쪽에 많이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분야에 계속 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좀 더 각각 아까 ESG 항목에서 좀 더 심화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떤 더 지속적인 공부도 해가면서 컨설팅도 추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북쇼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? 북쇼는 뭐 저도 이런 데 좀 많이 안 해봤는데 새로운 도전과 열정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. 제가 그 이번에 책이 3번째입니다. 첫 번째 책 제목이 신중년 도전과 열정이었거든요. 2021이 뒤붙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 주제는 뭐였냐면 제가 퇴직하기 3년 전부터 퇴직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주제였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책은 그리고 이제 정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거고 세 번째가 ESG 경영 전략인데 제가 이런 새로운 북쇼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 어떤 도전과 열정을 한번 더 재다짐하고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보는 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붙여봤습니다. 네.